농지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꼭 확인해 보세요. 특히 부모님에게 농지를 증여받았거나 지방에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고 계신 분이라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78년 만에 대대적인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는 농지, 무단으로 휴경하고 있는 농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확인되면 바로 땅을 빼앗기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위반 내용과 정당한 사유 등을 확인한 뒤 처분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분 의무가 내려지면 정해진 기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처분 명령까지 받았는데도 농지를 팔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지 감정평가액과 개별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액이 1억 원이라면 25%는 2,500만 원입니다. 물론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농지의 상황과 행정처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방 농지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팔고 싶어도 잘 팔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파트처럼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는 시장이 아닙니다. 특히 지방 농지는 위치나 면적 등에 따라 몇 년 동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매수자를 찾지 못하면 소유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세금 문제까지 있습니다.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될 수 있는데요.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 토지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세제 개편 내용에 따르면 2028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중과세율에 변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기사에서 제시한 사례를 보면 양도 차익이 2억 원인 토지를 장기간 보유한 경우 2027년과 2028년 매각 시 세금 차이가 2배 이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금액은 특정 조건을 적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모든 농지 소유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를 언제 취득했는지, 직접 경작했는지, 제촌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에 따라 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조건 2028년 전에 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 농지가 어떤 상태인지 미리 확인하는 겁니다. 특히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농지라면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땅이니까 나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증여받은 농지도 실제 이용 상태에 따라 농지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먼저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있다면 적법한 임대차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매각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증여받은 농지, 상속받은 농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긴 뒤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부동산과 관련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풀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